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기술의 혼다라는 그 별명처럼 혼다의 모든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육중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골드윙의 그 첫 번째 이야기, 금빛 날개의 시작을 저번 영상에서 다뤄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5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는 골드윙의 그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기통 수평대항 엔진이 가미된 4세대 골드윙 GL1500. 본격 편안한 그랜드 투어러로 큰 인기를 끌게 된 골드윙. 이런 골드윙의 성공을 목격한 다른 일본 제조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직감했는지 1982년 야마하에서는 벤처 로얄이라는 1200cc의 V4 모델을 내놨고, 스즈키에서는 1100cc의 직렬 4기통인 GS1100 모델을, 그리고 Z1으로 혼다를 위협했던 가와사키 역시도 1983년 1300cc의 무려 직렬 6기통 엔진을 품은 G1300 모델을 출시하며 대배기량 이륜차 시대를 열게 되었죠. 이처럼 여러 이륜차 제조사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장르의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며 투어러의 경쟁은 극도로 치열해졌는데, 이에 혼다 개발자들은 미래에는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판단해 더욱 강렬하고 수준 높은 차세대 골드윙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다는 개발 과정에서 기존 4기통 엔진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6기통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해야 할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 골드윙의 개발자들은 초기 프로토타입에 사용되었던 이리마지리 쇼이치로의 실험용 6기통 엔진을 떠올려 테스트를 진행해봤지만, 역시나 태생부터 스포츠성이 강했던 쇼이치로의 6기통 엔진은 너무 날카롭고 빠른 동력 전달로 인해 고급 투어러에는 적합하지 않아 배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기존 수평대항 4기통 엔진은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개발자들은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야만 다른 제조사들의 제품보다 압도적인 이점을 가져가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결국 새로운 골드윙에는 무조건 6기통 엔진을 탑재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총 15개의 6기통 엔진을 만들어 수천 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4세대 골드윙 GL1500은 그 이름처럼 완전히 새로운 1520cc의 순행식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세계 최강의 그랜드 투어러로 등장을 했고, 바이크의 외형 역시도 엔진에 힘을 준 만큼 진화된 골드윙의 매끈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페어링과 커버를 바이크 전체로 감싸 외부에서 봤을 때 나사와 다른 부품들이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골드윙은 더 큰 윈드실드와 더 긴 휠베이스, 그리고 더 많은 전자장치 및 후방 스피커와 보조 조명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장착되어 360kg이라는 육중한 자태를 뽐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자칫 커져버린 그 크기와 무게로 일부 사람들이 후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개발자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까지도 다 즐길 수 있도록 변속기에 연결된 전기 스타터 모터를 활용해 후진 기어를 추가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약 13년 동안 다양한 버전으로 판매된 4세대 골드윙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지만 유럽과 일본으로 그 팬층이 넓혀지면서 혼다는 골드윙을 미국에서 역으로 수입해 일본으로 유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시절 방영되었던 용자경찰 제이데커, 한국 이름으로는 K캅스라는 만화에서 사이카를 타던 경찰 로봇이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 등장한 바이크도 혼다의 4세대 골드윙을 모티브했다고 합니다. 럭셔리 투어러의 정점을 향해 만들어진 5세대 골드윙. 4세대가 나오고 약 13년 만인 2001년에 출시된 혼다의 5번째 골드윙은 4세대가 너무 완벽했던 탓에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 있나 싶었지만, 혼다는 비교적 이른 1993년부터 5세대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시작은 개발자들이 직접 GL1500을 타고 미국을 가로질러 달리면서 골드윙을 타던 고객들을 만나 요구 사항들을 조사하며 피드백을 받아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장 연구로만 장장 2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간 수집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팀은 새로운 골드윙에 대한 비전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최종 목표는 라이더들에게 더욱더 스포티한 기동성을 제공하면서도 초인류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투어러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가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항목인 엔진은 GL1500과 유사한 순행식 수평대항 6기통 엔진을 채용했지만 배기량은 1832cc로 늘리면서 최대 출력과 토크를 모두 개선시켜 라이더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강력한 승차감을 제공했다고 하네요. 또한 전작과는 다르게 골드윙의 스포티한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개발자들은 GL1500에 사용되었던 프레임과 비교하여 11kg이나 감량된 알루미늄 트윈 튜브 프레임을 사용했고, 그 결과 큰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모델들처럼 민첩하게 핸들링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여담으로 GL1800의 엔진은 마치 프레임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멀티박스 섹션 디자인이 적용되기도 했고,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무게들을 철저히 줄임으로써 GL1500보다 덩치도 더 커지고 엔진의 부피는 커졌지만 최종적으로는 1kg이 더 가벼운 386kg이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GL1800은 운전자들에게 최대한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시트의 길이를 늘리고 넓히면서 더욱 쾌적한 승차감을 만들었고, 심지어 2006년식부터는 라이더들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들을 데이터 분석해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어백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양산 모터사이클에 적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충돌로 인해 모터사이클에서 에어백이 전개된다면 뭔가 더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혼다는 다양한 충돌 조건에서 에어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동차 충돌 테스트와 맞먹는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결국에는 차량이나 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과 충돌 시에도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에어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래적 디자인이 가미된 1800cc짜리 스쿠터, 1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6세대 골드윙은 2018년 출시되어 가장 최신 기종인 만큼 딱히 할 이야기가 없지만, 가장 신형답게 더욱 진보된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고 공기역학적 디자인까지 가미되어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을 자랑하며 또 그 생김새에 걸맞게 역대 골드윙 중 가장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특히나 6세대 골드윙은 웬만한 차량들과 맞먹는 배기량을 지녔으면서도 스마트 키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있어 진짜 자동차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서스펜션은 바이크에서 잘 찾아볼 수 없는 WC1 서스펜션이 장착되기도 했고, 또 고성능 자동차 마냥 주행 모드에 맞게 서스펜션의 오일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댐핑 특성을 변경해 서스펜션의 강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세대 골드윙은 기존 골드윙과 비슷한 형태의 투어 모델과 보다 가볍고 경쾌한 배거 스타일의 MT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 DCT를 사랑하는 혼다답게 6세대 골드윙은 6단 수동 모델 외에도 클러치 없이 스쿠터처럼 타기가 편한 7단 DCT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DCT 모델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죠. 여담으로 저는 6세대 골드윙을 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엔진 소리부터가 바이크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지 정말 매력이 있었고, 특히 가벼운 바이크를 선호하는 저로서는 골드윙의 육중한 덩치가 좀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주행을 해보니 무게감이 느껴지기는커녕 모든 기어가 저속과 고속에서 잘 맞물려 이게 혼다의 투어러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74년 첫 출시된 1세대 골드윙부터 수많은 진화를 거쳐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특유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금빛 날개짓을 이어오는 혼다의 플래그십 골드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